스코틀랜드는 하늘에서 보면 신기한 점이 있는데 바로 해안에서 해안까지 거의 완벽한 직선이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 거대한 상처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지구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네스호 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글렌 단층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단층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4억 3천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칼레도니아 조산 운동이라는 거대한 지질학적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산 운동은 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과학 용어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로렌시아, 발티카, 아발로니아라는 세 개의 고대 대륙이 있었죠. 지구 표면에 천천히 떠다니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거대한 땅덩어리들은 표류하다가 결국 서로 부딪혔어요. 중돌하면서 대륙의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접혔는데 마치 종이를 양쪽에서 밀면 구겨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대륙이 서로 똑바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서로 옆으로 미끄러져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손가락 끝을 모으고 손을 앞뒤로 문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옆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단층 양쪽의 땅은 지질학적 시간을 거치면서 수킬로미터씩 이동하며 서로를 조금씩 지나쳤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인 말기 백악기에서 초기 제3기에 이 지역은 다시 한번 이동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땅의 이동거리가 약 104km였다고 추정해요. 그리고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강과 빙하가 지구의 거대한 균열을 발견하고 땅을 더 깊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층의 경로를 따라 호수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질학적 믹서기에 넣어 돌리면 오늘날의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탄생합니다. 네, 이 모든 땅의 움직임이 현재 우리가 보는 하이랜드를 형성하는 산과 깊은 계곡을 조각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레이트 글렌 단층에 대한 이야기가 스코틀랜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각의 이 상처는 실제로 바다 건너편에 비밀스러운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단층은 아마도 북대서양 반대편인 북미에서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더 이상 하나의 연속적인 균열이 아닙니다. 약 2억 년 전 지구는 변화를 꾀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대륙을 밀어내고 원래의 단층을 깨뜨린 거대한 수중 산맥인 중부 대서양 능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레이트 글렌 단층의 북미 쪽은 장거리 단층이라고도 알려진 캐봇 단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층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북서부를 가로지르며 세인트 로렌스 만까지 뻗어 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북동쪽의 인버네스부터 포트 윌리엄까지 이어지는 약 100km 길이의 계곡인 그레이트 글렌과 단층이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계곡은 아름다운 호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호수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호수 중 하나는 네스호입니다. 네, 네스호 괴물의 서식지로 알려진 신비로운 물줄기인 네스호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긴목을 가진 전설적인 괴물. 운이 좋거나 운이 나빠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되는 괴물 말이죠.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수년간 열화상 드론부터 소형 잠수함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괴물을 찾았지만 아무도 이 괴물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스호 괴물이 그레이트 글렌 단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수많은 내시 목격담이 실제로 단순한 거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품이요. 그리고 그것들은 아마도 단층 자체에 의해 발생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지역의 모든 움직임이 수백만 년 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50여 년 동안 하이랜드에 가끔씩 약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단층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지하에 갇혀있던 가스 주머니가 방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가스기포가 호수 표면을 교란시켜 물결, 파도 또는 갑작스러운 물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수면 바로 아래에서 거대한 생물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 단층을 따라 지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호수가 정말 가스를 방출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지역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큰 지질학적 균열이 실제로 오늘날 더 커지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단층을 재가동된 주향 이동 단층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양쪽의 암석들이 여전히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150년 동안 가끔씩 약한 규모의 지진이 기록되었는데 그 규모는 보통 3에서 4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학자들은 주 단층을 따라 현대에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지진 활동은 단층이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어요. 1901년에 발생한 인버네스 지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날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꼽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고 인버네스의 여러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균열이 확실히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진이 그레이트 글렌 단층과 연결된 보조 단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 단층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글렌 단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년에 걸친 다양한 연구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이 거대한 균열에 대한 결론은 단 몇 가지뿐이에요. 단층은 비정상적으로 직선이며 매우 오래되었고 모든 기준에서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영토에 대한 멋진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토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스카이 섬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곳은 중생대 주라기 시대에 다양한 공룡이 서식했던 곳이에요. 문제는 이 시기에 공룡 화석을 찾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카이 섬은 예외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1억 6,700만 년 전 공룡들이 그곳의 따뜻한 석호 진흙탕 가장자리에서 어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룡들은 이 고대 물 웅덩이 주변에 모여들면서 겹겹이 겹쳐진 발자국을 남겼어요. 전문가들은 1890년대 초에 이 발자국을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고대 물고기의 석화 구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한 대학원생이 그곳에 갔다가 아니 이건 확실히 세 발가락 공룡 발자국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수년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그와 그의 동료들은 130개 이상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거대 공룡이 이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은 길이가 약 6m에 달하는 대형 공룡으로 육식성이었어요. 실제로 이들은 중생대 주라기 시대 동안 지역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자국이 찍혔을 당시 이 덩치 큰 공룡은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물 근처에서 놀았을 거예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주라기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3,500km가 넘는 거대한 균열이 아프리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로, 집, 심지어 학교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바로 지구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슈퍼 플륨이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뜨거운 암석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대륙이 둘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하와이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미국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된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아프리카가 약 2,500만 년 동안 서서히 분열되어 왔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에티오피아에서 모잠비크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성 대륙 균열 시스템이에요. 즉, 지각이 늘어나고 당겨지면서 단층, 지진,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곳을 의미하죠.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예를 들어 2018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서쪽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어요. 어떤 곳에서는 폭이 약 20m 정도였는데 이는 스쿨버스 2대의 길이에 해당해요.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고 파괴의 흔적을 남겼어요. 도로가 끊기고 농장은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발 아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불안에 떨었어요. 한 남성은 자신의 집이 두동강 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겨우 소지품 몇 개를 챙길 수 있었어요. 끔찍하게 들리죠? 동아프리카 열곡대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공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균열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특정 균열에서는요. 조기 패닉 이후 이 균열이 지각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없다는 단서가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단서는 균열의 양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잘못된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단서는 그 간격이 하나의 연속된 선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일종의 토양 다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침식임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균열이 한때 인근 롱고노트 산의 화산재로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후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화산재를 씻어내면서 틈새가 드러난 거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균열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아프리카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이 동쪽의 소말리아판과 서쪽의 누비아판이라는 두 개의 지각판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판이 멀어지면서 동아프리카 균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말리아판은 누비아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마다가스카르나 뉴질랜드와 같은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이 과정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륙이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약 0.7cm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손톱 길이도 안 되는 정도예요. 따라서 이 분열은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린 분열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미 그 영향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2005년에 이 지역은 지각 균열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동안 이 지역에 420번의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균열이 생겼어요. 보통 수세기가 걸리는 일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나면서 과학자들이 지질 변화의 속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당시 균열은 56km 이상 뻗어 있었으며 그 주변의 삶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최근의 지진은 지역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37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어 5,000명의 학생이 교실을 잃었고 이는 피해의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지각판이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 이 지역으로 물이 유입되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비아나 우간다처럼 현재 내륙에 위치한 국가들도 언젠가는 해안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고 경제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6번째 바다로 조만간 뛰어들 일은 없을 테니까요. 분열 과정은 아직 50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진과 같은 큰 지질 활동이 발생하면 이 모든 일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말리아판과 누비아판이 극적인 지각 분열의 한가운데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구는 아마도 새로운 바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지질학적 과정이 지구 멘틀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원인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래에 거대한 암석 기둥인 깊은 멘틀 슈퍼플륨이 있기 때문에 대륙이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각을 위로 밀고 누르고 천천히 쪼개고 있는 거대한 지하 망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전혀 다른 지역인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 덕분이라는 점이에요. 미국 하와이주 아래에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매우 뜨거운 암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각을 녹여 하와이의 화산에 연료를 공급하죠. 태평양판이 이 기둥 위로 이동하면서 녹은 암석이 새로운 지점을 뚫고 나와 화산이 계속 생겨나요. 수백만 년에 걸쳐 하와이 제도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플륨에는 헬륨과 네온과 같은 희귀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같은 가스를 또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래에서요. 빙고! 이 발견은 슈퍼플륨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슈퍼플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케냐에서 말라위에 이르는 화산암에서도 동일한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인도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하나의 슈퍼플륨의 존재를 가리키며 이는 여러 개의 고립된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데이터와 연구가 정확하다면 아프리카 아래의 이 슈퍼플륨은 지구 내부 약 2900km 깊이에 위치한 핵 멘틀 경계에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화학적 특정은 하와이의 화산암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와이 플륨은 용암 램프 내부의 움직임과 비슷한 뜨거운 멘틀에 좁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플륨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겁고 부력이 큰 물질 덩어리와 비슷해요. 이 뜨거운 물질이 지표면에 도달하면 더 차갑고 단단한 외층에 부딪혀 퍼져나가면서 지각이 갈라지고 지역 전체에 격렬한 화산 활동을 일으킬 만큼 강하게 밀려 나갑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대륙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